자, 이제 두 번째 공명하고 구별이 되는 컨주게이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컨주게이션을 공명하고 동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하고 공명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컨주게이션은 뭐냐? 그러면 3개 이상의 원자가 공명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원자들은 컨주게이션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들이 p 오비탈 사이에서 움직여 다니는 현상 그 자체를 공명이라고 한다면은 공명에 3개 이상의 원자가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수직 방향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여러 개의 원자들이 함께 공유하게 돼서 시그마 결합과 별개로 전자들의 흐름이 또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컨주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잘 일어날수록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원자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내용은 이 앞에 1절에서도 얘기했었던 그 공명의 개념에서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 파이 결합과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것들 사이를 살펴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탄소하고 파이 결합들이 만약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공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p 오비탈들이 각 탄소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1, 2번하고 3, 4번이 파이 결합을 형성한 상태가 되죠. 자, 이때 파이 스타 오비탈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이 스타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은 사실상 이 가운데 2번하고 3번 탄소 사이의 파이 스타는 서로 오버랩이 되어 있다, 겹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는 파이 스타로 전이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탄소 그냥 이중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되는 순간 사실상 이 파이 결합은 끊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파이 결합은 결합성이 있을 때는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니까 비교적 강한 결합이 아니라 약한 결합이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되면 또 새로운 파이 결합을 하나 형성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성 오비탈의 두 원자의 계력을 동시에 받고 있던 상태에서 반결합성이 돼버리면 여기에 전자쌍이 하나의 원자에게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들에 대한 인력이 매우 약해져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친전자체들한테 전자를 빼앗기기가 매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 사이에서는 이 파이 전자가 이 파이 스타로 전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두 개의 탄소 원자 핵 사이에서 인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은 별로 끊어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외부의 친전자체가 나타나서 이 전자를 뺏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결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로 인해서 이걸 좀 지워놓고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주게이션이 많이 될수록 컨주게이션 된 공간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잘 일어날수록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원자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약한 결합이라고 무조건 다 아무 데서나 막 끊어지는 게 아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그 사이에서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응은 컨주게이션 되지 않은 말단 원자들 부분에서 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가 있을 때 여기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파이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파이 스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하고 3번 탄소 위치에서 친전자체와 반응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양쪽 말단에 컨주게이션 다른 파이 스타와 겹침이 없는 1번하고 4번 같은 이런 자리가 주로 최초로 친전자체들과 전자쌍을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부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반응뿐만 아니라 디엘젤더 반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엔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는 1번, 4번 자리예요. 또 나프탈렌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도 똑같습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벤젠고리가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두 벤젠고리 중에서 한 군데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어쨌든 방향 족성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마치 다이앤처럼 보이게 돼요. 그때 절대 2번이나 3번 자리에서 반응은 잘 안 일어나게 되고요. 1번이나 4번 자리, 1번 여기 왼쪽에 있는 고리 하나를 방향 족성을 유지하는 채로 이 안에서만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2번 고리가 친전자체와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컨주게이션이 깨진 상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반응할 수 있는 그나마 유리한 자리는 2번, 3번이 아니라 1번이나 4번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까지도 모두 컨주게이션 개념을 적용시켜 주시면 왜 이런 자리에선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걸 붙여가지고 공명 구조가 몇 개 나오고 이걸 세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뭐 공명 구조가 몇 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따질 필요도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방향족뿐만 아니라 이 파이 결합 성분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뭐 방향족 얘기는 지금 잘못 나온 얘기고요. 어쨌든 파이 결합 성분이 파이스타로 전자가 전이됐을 때 끊어지기가 쉬운 건데 어쨌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자리는 파이 결합 성분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서 결합성을 유지하니까 반응이 그만큼 잘 안 일어난다.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컨주게이션은 인접하지 않은 원자들 사이에서 파이 전자의 공유로 인해 전자 밀도에 영향을 주고받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옆에 산소가 하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컨주게이션도 있는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하고 파이스타가 겹쳐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중결합 성분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도 이중결합 성분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 파이스타는 이 왼쪽의 파이스타랑 좀 다른 점이 이 오른쪽의 파이스타 말단 위치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과 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이쪽에다 제공해주면 이 파이 전자가 넘어가게 돼서 이 자리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은 원자죠. 여기에 있는 원자하고 이 산소 원자 이렇게 인접하지 않은 원자들 사이에서도 전자 밀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뭐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그 옆에 CO, CH3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여기다가 H 플러스를 넣어버리게 되면요. 여기는 1차 탄소, 여기는 2차 탄소라고 봤을 때 보통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에 따라서 H는 여기 1번 자리에 붙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2번 자리에서 전자가 반응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CO가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고 이 파이 전자가 이쪽 파이스타와 반대쪽 파이스타 이 둘 중에는 2번 자리로 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게 전이가 돼버리면 여기도 컨주게이션 돼 있어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소의 음전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OH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OCH3 이 음전화가 생긴 산소에 여기가 붙게 되고 여기에 양이온이 생겨버리면은 여기 X- 같은 게 있을 때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원래는 완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완결이 돼버리게 되면은 여긴 뭐 X가 붙은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놀 형태가 돼서 이놀은 다시 토토모화가 되니까 결국엔 토토모화에 의해서 이 H가 이 자리에 붙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전자가 어떻게 옆에 컨주게이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뭐 다른 마르코프니코프 법칙 이런 것보다도 전자 밀도에 우선해서 반응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컨주게이션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컨주게이션만 되어 있다면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원자에게 실제로 전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석사 때 했었던 연구 내용이고요. 이렇게 파이 결합들을 쭉 컨주게이션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구조를
끊임없이 연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뭐 NO2 같은 EWG를 하나 붙여놓고요. 여기다가는 OCH3 같은 EDG 같은 걸 붙여놓게 되면 이런 화합물은요. 외부에서 빛에너지만 살짝 줘도 여기에 전자쌍이 이 NO2 전자 땡기는 그룹까지 쭉 연결돼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걸 측정을 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기에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들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도선처럼 이 파이 전자들을 컨주게이션으로 연결시켜서 전자 이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향족이 여러 개 나오는 구조가 나오게 됐을 때도 컨주게이션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은 어느 위치가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많이 몰리는 자리고 어느 위치가 더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 그 점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컨주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